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참 그런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대통령이 전 좀 이래서 안 된다 싶은데요, 처형 위기의 탈북 소녀 방치하는 우리 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형 위기에 있는 북한 어린이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인권 변호사가 할 일입니까?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언론에서 지금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쭉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보도가 되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안타까워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9살의 탈북 어린이가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지난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 심양 외곽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탈북한 7명은 9살 최모 양과 그의 삼촌을 비롯해서 7명이며, 최 양은 먼저 탈북한 어머니를 찾아서 삼촌과 함께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최 양 어머니는 딸이 북송되면 처형될 것이다 라면서 정부 당국에게 이들을 구해달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 양 어머니와 대북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외교부에 최 양 일행의 소재 파악과 신속한 구조를 요청했으나 관계 당국은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8일 언론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어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중국 당국에 문의했으나 최 양 일행을 체포와 관련해서 들은 바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고 답변하고 끝이었어요. 이게 관계 당국인 외교부가 할 일입니까? 나는 우리 외교부 장관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그 외교부 장관 하는 업무, 그리고 실적,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이 너무 쓰려서 제 간이 간경화 병에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제 간 제가 어릴 때부터 간이 별로 안 좋아서 어릴 때 간염도 앓고 했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죠. 쳐다보면 간경화가 걸릴 것 같아. 네. 이렇게 애가 타는 가족들, 그런데 소극적인 정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최양 어머니와 대북 인권단체들은 최양과 체포된 탈북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중국 당국이 체포된 이들의 난민 인정과 유엔 난민기구 사무관 접촉을 허용토록 압박해달라라고 우리 외교당국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딸은 최양은 9살이랍니다. 여러분, 9살이래요. 9살.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살. 그 9살 딸이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문의해 보았으나 들은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할 일입니까?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해주면 북한 정부가 싫어할 것 같아서 못합니까? 김정은이 탈북자들 강하게 처벌해라, 공개처형시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탈북자들을 마치 우리 외교부 당국이 탈북자들을 적으로 보는 겁니까? 탈북자가 우리 적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 국민이었고,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 국민으로 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통일 이후에 소중한 자산이 될 분들이에요. 또 우리 인구가 지금 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또 그나마 관리하는 또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9살 최양이 북송되면 공개 처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가 최근에 9일 보도했습니다. 5월 9일 날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처형과 고문 등 극심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라고 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가 보고서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사진, 그릿하지만 이 사진은 공개 처형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지금 강제 동원돼서 공개 처형을
지켜보도록 되고 있는, 이것도 인권 유린이죠. 사실은 누가 사람이 공개 처형되는 걸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 끌려 나와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니들도 탈북하다 걸리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그런 북한을 좋아하고 또 그런 북한을 흠모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 북한으로 가세요. 북한으로 가세요. 그렇게 좋은 북한에 가지 왜 여기 남아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또 뭡니까? 자, 사람이 먼저다 라는 우리 문 대통령, 북한의 어린이 비극엔 침묵입니까? 5월 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대책은 하지 않고 예정되어 있던 어린이들 청와대에 불러서 합니다. 이런 행사 좋습니다. 어린이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영웅은 바로 어린이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니 항상 어린이날처럼 행복하길 바란다. 정말 맞는 말이죠. 지난 5일날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에서 사람이 먼저다 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지극히 옳은 말이죠. 그런데 탈북한 어린이,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고자 탈북했던 그 어린이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어린이인데 왜 그 어린이에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인가요? 뭡니까 도대체? 왜 이중잣대입니까? 또 있습니다. 리비아 피랍 사건 아시죠? 그 리비아 피랍 사건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311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같이 피랍됐던 필리핀 선원들 중 일부는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석방되지 않고 있어요. 이 동영상에서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구해주십시오 라고 한 동영상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 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외교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국무위원들 일 잘하고 있다고요? 취임 1주년 기념 그저께 있었던 그 KBS 인터뷰에서 우리 국무위원들 잘하고 있다고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중국 심양에서는 우리 품으로 안기기 위해서 탈북했던 어린이가 북으로 압송되어서 공개 처형될 입장에 있고, 우리 국민은 리비아에서 피랍돼서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치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이중잣대.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35분 동안 하면서 북한의 대북 식량 지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다, 시적절하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는 그게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끝. 그런데 우리는 식량 지원 해줘도 좋다라고 했다, 시적절하다, 훌륭하다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북한 어린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도와주자.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왜 탈북 국민은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김정은의 품 안에 있느냐, 김정은의 품을 벗어나느냐, 이게 잣대입니까? 김정은의 품 안에 있으면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김정은의 품을 벗어나면 도와주면 안 되는 대상입니까? 도와줘야죠. 김정은의 품을 벗어났을 때 진정으로 그쪽을 도와줘야죠. 그런데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 우리 외교부 장관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자, 헌법이 규정한 국민보호 의무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우리 영토는 북한 지역까지 다 우리 영토예요. 국가의 구성요소가 뭡니까? 국민과 영토입니다. 그리고 주권입니다. 그 중에서 영토가 한반도라고 분명히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영토인 우리 영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국민입니다. 자, 그러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북한 인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헌법 1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북한을 탈출해서 정말로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되고자 하는 그 국민이 있다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아주고 보호해줘야죠. 왜 안 합니까? 제69조 헌법입니다. 제69조 대통령 선서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선서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취임식할 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해야 되는데 선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리비아에 피랍되어 있는 우리 국민, 그리고 지금 9살 북송돼서 처형될 위기에 있는 우리 국민, 그리고 도와달라고 엄마가 애원하고 있는 그 우리 어린이 왜 안 도와줍니까? 김정은의 눈밖에 난 어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권입니까?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합니다. BBC 방송 앵커가, 여자 아나운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인권 변호사 아닌가요? 그 잔악한 독재자하고 악수를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당신 인권 변호사 아니에요? 인권을 그렇게 유린하고 있는 그 엄청난 잔악무도한 독재자와 악수하고 좋다고 안고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당신 인권 변호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황해가지고 눈을 뜨고 어쩔 줄 모릅니다. 당황할 일 왜 합니까? 인권 변호사의 그 인권은 선별적 인권입니까? 보편적 인권입니까? 보편적 복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권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지요. 왜 김정은의 눈 안에, 품 안에 있는 그 인민들만 인권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모든 한반도에 있는 인민들, 국민들 전체를 보호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인권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이중잣 대 되지 말고 빨리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어린이 구해 오십시오. 그리고 311일째 리비아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우리 국민 3명 빨리 구해 오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